안녕하세요. 땅나와입니다. 용도 변경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제 용도 변경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지와 이때 꼭 알아야 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언제 필요할까요? 모든 건축물은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돼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임차인이 바뀔 때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는데요. 건축물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상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시설로 변경을 하면 새로운 용도에 따라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가 생깁니다. 상가 주택을 주거시설로 변경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경우 이에 맞는 용도 변경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 비용, 시설 투자 비용보다 임대 수익이 더 낮다면 용도 변경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 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만일 용도 변경으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용도 변경 신청이 필요한데요. 크게는 이제 허가, 신고,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어떤 군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허가를 받는 경우인지 신고를 받는 경우인지 단순 기재사항만 변경하면 되는 경우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건축물의 종류와 어떤 시설군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에는 9가지의 시설군과 그에 맞는 용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시설군과 건축물의 용도군입니다. 시설군은 1번부터 9번까지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 2번 산업 등 시설군, 3번 전기통신 시설군, 4번 문화 및 집회 시설군, 5번 영업 시설군, 6번 교육 및 복지 시설군, 7번 근린생활 시설군, 8번 주거 업무 시설군, 9번 그 밖의 시설군이 있습니다. 이걸 외울 때 자산전, 문영교, 근주그 이 순서로 외웠었는데요. 또 각각의 시설군에는 이렇게 용도군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아닌 이상 시설군을 전체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표를 가지고 계시다가 용도 변경이 필요할 때 허가를 받는 경우인지 신고를 하는 경우인지만 알 수 있으면 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파악을 하고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만 달라지면 건축물 대장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또 동일한 호에 건축물 상호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 내용 변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건축물 용도 변경 방법은 화살 표시대로 보면 위의 시설군에서 아래 시설군으로 내려오게 되면 신고를 하고 아래 시설군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현재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업무시설로 바꾸게 된다. 일종 근린생활에서 업무시설로 바뀐다. 그러면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있기 때문에 시설군이 하위로 바뀌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 근생인데 현재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7번에서 6번으로 위의 시설군으로 올라가니까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와 신고를 두고 보면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는 이 허가의 경우가 좀 더 까다롭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 중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을 하려면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 허가 대상 중에서도 500제곱미터 이상을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하려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1종 근린생활 휴게 음식점이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이 된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시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표시 변경만 하면 됩니다. 어떤 세부 업종은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 1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의뢰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용도 변경하려는 시점에 구조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가능한데요. 구조의 변경이란 건 공간이 사라지거나 더해지거나 하는 걸 말합니다.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는 대장의 도면과 현황이 다른 경우는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허가나 신고 진행할 때 신청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서 별표 서식란을 클릭해서 용도 변경을 검색하면 서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가를 계약하실 때에는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미리 꼭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건축물의 시설군을 보시면은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